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평범한 주부예요.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절만 되면 제 인생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누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거든요. 결혼 초기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도 그럭저럭 잘해주셨거든요. 특히 시누이 미영 씨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좋은 분 만났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만남에서 그렇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시누이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미영 씨는 저보다 2살 어렸고 결혼한 지 5년 된 상태였어요. 5살 된 아들 정민이를 키우고 있었죠. 남편분은 회사원이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을 때 미영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하죠? 저희 시댁에서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양쪽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쩌죠? 혹시 언니가 저희 시댁 음식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어려서 정말 힘들어요. 그때 저는 정말 순수했어요. 식구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어려우면 도와드려야죠. 뭘 해드리면 될까요? 정말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그럼 전이랑 나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요리를 못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저의 지옥 같은 명절이었어요. 첫 명절 준비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우리 집 음식에 미영 씨네 시댁 음식까지 준비해야 했거든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느라 정신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음식 준비 어떻게 돼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언니 미안해요. 정민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 그럼 어쩌죠? 음식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언니가 해주신 거 가져가도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결국 제가 미영 씨네 시댁 음식까지 다 준비했어요. 12시간 동안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죠. 등은 아팠고 다리는 부어올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후 2시에 미영 씨가 멀쩡한 아이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정민이는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열이 난다던 게 어디 갔는지 완전히 멀쩡했어요. 정민이 열은 언제 떨어졌어요? 미영 씨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까 해열제 먹이니까 금세 좋아졌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포장해서 가져갔어요. 한마디 더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없이요. 그때는 단순히 아이가 아팠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미영 씨의 계획적인 이용이 시작된 거였어요. 2번째 명절이 다가오자 미영 씨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언니,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작년에 워낙 잘해주셔서. 아가씨, 이번에는 같이 해봐요. 아이도 1살 더 컸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게 정민이가 아직도 손이 많이 가서요. 그리고 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시니까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방해가 될 것 같다고요?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게 더 큰 방해라는 생각은 안 드나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영 씨가 항상 이런 말을 덧붙였거든요. 언니,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보답이라니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보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번째 명절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 씨가 저에게 메뉴까지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우리 시어머님이 잡채를 좋아하세요. 혹시 잡채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동태전이랑 야채전 둘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탕은 미역국보다는 갈비탕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갈비탕을 좋아해서요. 주문을 받는 식당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가족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 들어줬어요. 3번째 명절 때부터는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미영 씨가 시어머니를 끌어들인 거죠. 명절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이번에도 미영이 좀 도와줘. 그 애가 애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 어머님, 그런데 저도 좀 힘들어요. 매번 혼자 다 준비하니까. 뭐?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미영이는 애가 있잖아. 어머님,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애가 있어도 명절 준비해요. 그래도 우리 미영이는 특별히 애가 힘든 아이라서 그렇구나.
며느리가 좀 더 이해해줘. 특별히 힘든 아이라고요? 정민이는 평범한 아이예요. 오히려 또래보다 얌전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미영 씨의 편만 들었어요. 더 화가 난 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잖아. 미영이는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며느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아이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다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바쁘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매번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맞아? 남편이 TV를 보다가 대충 대답했어요.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동생이 애가 있으니까 힘들잖아. 나도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음식 좀 만드는 게? 음식 좀 만드는 게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12시간 동안 부엌에서 죽어라고 일하는 게 남편에게는 그냥 음식 좀 만드는 것으로 보였나 봐요. 여보, 내가 매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그게 쉬운 일 같아? 알겠어. 그럼 동생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게. 하지만 남편이 미영 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영아, 언니가 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줘.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달라고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에게 결과는 뻔했어요. 미영 씨는. 오빠,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민이가 워낙 말을 안 들어서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도 결국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요. 미영 씨의 핑계는 갈수록 다양해졌어요. 1년 차 애가 너무 어려서요. 2년 차 애가 아파서요. 3년 차 애가 말을 안 들어서요. 정민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런 핑계를 대나요? 게다가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이런 황당한 핑계도 댔어요. 언니, 저 요즘 손목이 아파서 칼질을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미영 씨가 인스타그램에 손수 만든 케이크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손목이 아프다면서요? 언니, 정민이가 엄마 없으면 울어서 부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절날에 와서는 정민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혼자 방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쯤 되니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바보로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실제 명절날 미영 씨의 행동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벌써 오전 7시네요. 전 부치다 쓰러지겠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이 때문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11시예요. 언제쯤 오실 건가요? 금방 갈게요. 애가 또 보채서요. 그렇게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2시. 결국 모든 음식은 제 손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민이가 아침에 좀 아팠어요. 아가씨가 안 와서 결국 제가 다 했네요. 그런데 정민이는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미영 씨가 온 후에 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언니, 저 어젯밤에 정민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10분만 쉬고 나올게요. 그리고는 2시간 동안 안 나와요. TV 소리가 방에서 들리는데도요. 제가 음식을 다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차례까지 다 준비해 놓으면 그제야 나와요. 와, 언니, 벌써 다 준비됐네요. 역시 언니는 대단해요. 대단하다고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미영 씨가 너무 한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 씨의 요구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언니, 이번에는 우리 시댁 음식, 우리 형님네 음식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친정어머님이 편찮으시대요. 형님의 친정 음식까지요? 그럼 저는 새집 명절 음식을 다 준비하라는 말인가요? 아가씨,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언니, 제발요. 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나중에 꼭 보답한다는 말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미영 씨가 음식 포장까지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혹시 음식 좀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집에서 먹으려고요. 우리 남편이 언니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조금 싸가도 될까요? 제가 식당 사장이에요? 배달업체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언니, 다음에 제가 음식 주문할 테니까 언니가 대신 받아서 요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요리를 못해서요. 이쯤 되니 분노를 넘어서서 허탈했어요. 명절날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친정에 가려고 할 때예요. 차례를 다 지내고 오후 2시쯤
저는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해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며느리야, 미영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자. 가족이 다 모여야 명절이지. 미영 씨는 아직 올 기미도 안 보여요. 전화해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와요. 오후 6시 미영 씨가 드디어 나타나요. 그런데 또 방에 들어가서 눕더라고요. 아가씨, 언제 가실 거예요? 저 친정에 가야 하는데요. 언니, 저희도 곧 갈 건데 좀만 쉬었다 가요. 여기가 편해서. 편해서라고요? 저는 12시간 동안 일했는데 편해서 더 있겠다고요? 결국 미영 씨가 떠나는 건 밤 10시예요. 그때서야 저는 친정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세요. 명절인데 딸이 밤늦게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반복된 일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미영 씨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미영이 새언니 맞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미영이가 항상 언니 자랑을 해요. 언니가 명절 음식을 다 해줘서 자기는 완전 꿀이라고요. 완전 꿀이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마다 죽겠다고 하는데 미영이는 새언니 덕분에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고 얼마나 자랑하는 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미영 씨는 제 앞에서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자랑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는 워낙 완벽주의라서 어차피 자기가 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고.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완벽주의라서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오히려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영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미영 씨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죠. 미영 씨는 일부러 명절 준비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음식이 다 준비된 후에야 와서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바로 쉬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해서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마치 제가 독차지하는 것처럼요. 더 가관인 건 미영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명절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혼자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언제 혼자 하고 싶다고 했나요? 미영 씨는 저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해 추석이었어요. 명절 3일 전, 저는 미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가씨, 이번에는 정말로 같이 해요. 저도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어요. 언니, 그게 정민이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또 핑계였어요. 아가씨, 정민이는 이제 8살이에요. 감기 정도로 엄마가 아무것도 못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언니가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폭발했어요. 3년 동안 저 혼자 다 했어요. 3년 동안 미영 씨 핑계를 다 들어줬어요. 이제 정말 지쳤다고요. 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는 저를 이용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요? 미영 씨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번 추석에는 아가씨가 하세요.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추석 당일,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그대로 두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전 10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음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 어머님, 저는 안 해요. 아가씨가 하실 거예요. 뭐? 미영이가? 그 애는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럼 기다리세요. 아가씨가 오면 할 거예요. 11시, 12시, 1시 미영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후 2시에 드디어 미영 씨가 황급히 나타났어요. 언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가씨가 준비하셔야죠.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언니, 저 정말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배우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미영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가 화내세요. 3년 동안 저는 혼자 해도 괜찮았는데 미영 씨는 하루도 못 하겠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음식 준비 안 했어? 당신 동생이 할 거예요. 미영이가 어떻게 혼자 해? 당신이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아가씨는 3년 동안 안 해도 되고 나는 하루도 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대답해봐. 왜 나만 해야 해?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갔죠.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민주야,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법은 없어. 민주야,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자마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당장 집에 와. 어머니가 화나서 난리야.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장 와서 사과해.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가장 가관이었던 건 미영 씨의 연속 문자였어요. 언니, 엄마가 저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하세요. 저는 정말 못해요. 언니가 해주세요. 제발요. 언니, 저 지금 마트에 있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갈비찜은 어떻게 만들어요? 전반죽은 어떻게 해요? 저는 미영 씨에게 딱 한마디만 답장을 보냈어요. 유튜브 보고 배우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 어머님, 아가씨가 잘하고 계시겠죠? 3년 동안 못한다고 하더니 막상 해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가 어떻게 명절에 집을 나가? 그럼 미영 씨는 3년 동안 명절 준비를 안 해도 괜찮았나요? 그건 그 애는 애가 있잖아. 어머님, 전국의 며느리들 다 애 키우면서 명절 준비해요. 아가씨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3년 동안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제 저를 이해할 차례예요. 저녁 무렵 남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댁 상황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형수님, 지금 시댁이 완전 난리예요. 미영 씨가 음식을 태우고 간을 잘못 맞추고 시어머니가 화나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제야 깨달았을까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날 밤 10시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요?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언니, 저 오늘 하루 종일 음식 준비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손가락은 다 베이고 기름은 튀고. 어떻게 언니는 혼자서 이 모든 걸 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줄.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화내시고 남편도 뭐라고 하고. 아가씨, 3년 동안 저는 그 고생을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뒤에서 새언니 덕분에 꿀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죠?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영 씨가 손편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언니,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언니에게 3년 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정말로 달라지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하겠어요. 그 후로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명절, 미영 씨는 오전 9시에 나타났어요. 앞치마까지 챙겨가지고요. 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미영 씨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언니, 이 나물 이렇게 묻히는 거 맞아요? 네, 조금 더 간을 해봐요. 와,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혼자서 다 하셨다니. 이번엔 진짜 감탄이었어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 씨가 말했어요. 언니, 정민이는 아빠가 데리러 와요. 저는 오후에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책임감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무렵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둘이서 함께 한 거였어요. 미영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언니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어요. 미영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처음 보신 거였거든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지?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 후로 명절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미영 씨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프면 남편이 돌보고 자신은 부엌에서 저와 함께 일했어요. 때로는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간을 잘못 맞추기도 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 이전 뒤집어도 될까요? 네, 이제 뒤집어요. 와, 진짜 어려워요.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붙이세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았어요. 친정에 가는 시간도 서로 배려하게 되었어요. 언니, 먼저 친정에 가세요. 저는 여기서 뒷정리할게요. 미영 씨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개월 후 미영 씨는 저에게 또 다른 편지를 줬어요. 언니, 그때 언니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고마운 언니에게.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이번 명절은 정말 달랐어요. 미영 씨와 저는 아침 일찍부터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언니, 이 갈비찜간 좀 봐주세요. 조금 더 달콤하게 해봐요. 언니 따라하니까 정말 맛있어져요. 행복한 대화였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집안이 화목해졌네. 역시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폭발하고 선을 긋고 변화를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때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3년 전 그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명절이 가능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